예.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8월 19일 방송 시작해 볼게요. 예. KBS AN님께서 요즘 국장을 보면 화가 납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믿었는데 역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망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 일단 오늘까지의 흐름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범송공자님 믿어요. 코스피 6천, 7천? 6천, 7천이라 그러면 너무 애매해 보이잖아. 그러면 17,000. 그리고 그 뒤에 만. 그 뒤에 만스피. 네. 만스피. 만스피 공자. 그거 아니야. 왜요? 구체성을 떼야지. 또 드시네. 구체성을 떼야지. 그랬어야지. 아직 우리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구체성으로. 속마음이 7천에 그치는 거. 마이크 이거 소개시키기 전까지 올리지 마세요. 6,666. 7777로 가죠. 그렇지. 뭐야? 아이, 그럼 안 돼. 오늘 울고 싶었는데 웃으면서 시작하네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범성공자 장우진님 그리고 반도체 아저씨 김장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너 내가 문제네? 민준이가 문제네. 오, 딴 문제 없는데. 예. 길게 봐서 네. 그 방향성이 정부가 이제 띄우겠다라는 그 의지에 계속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민준 씨가 말했잖아요. 지금 정부가 조금 주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차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모으기. 하단을 만들어야 또 더 급상승할 수 있으니까. 왜 기침하세요? 아니 소개하려 그러면 기침하고 소개 안 할 때는 껴들고. 이게 뭔가 오늘 필요해. 이게 무슨 이렇게 저기 뭐 강장제 하여튼 뭐가 맛있는 뭐가 필요해. 아니 오늘 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럼 아까 하시려던 말씀은 뭡니까? 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얘기였는데? 까먹었어. 아니 그 만스피 7,000스피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찍어서 말씀해 줘야지 사람들이 솔깃하긴 하지. 6,000, 7,000 너무 레인지가 크다. 아니 그럼 우리 범성공자님의 7,000스피 이론을 믿으세요? 뭐 기간에 따라 다르죠. 3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그러면 믿을 수 있어. 3년. 저기 아주 불편해요. 술 없어 오늘? 왜요? 한 잔 마시고 그냥 자빠져 잤으면 좋겠어. 술 대신에 이거 대마라도 어떻게 해? 그치. 그럼 뭐가 됐단 말이야. 뭐가 인퓨전 뿅 한번 확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장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장우진님의 또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살살살살 무너지는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애매하다는 걸로 결론이 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떨어지면 조금 떨어졌을 때 10%씩 좀 사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장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뭐 분할 매수 하는데 조금씩 사겠다라고 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당분간은 일단 대부분의 분들께는 현금을 조금 그냥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굳이 뭐 우리가 나가서 뭔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비가 올 때 굳이 밖에 나가서 놀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있으면 편하잖아요. 물론 우산 쓰고도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비에 젖지 않을 확률은 낮겠죠. 뭐 비가 많이 올 때 우산을 들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집에서 그냥 편하게 보면서 그냥 관망하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냥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물론 물려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많이 물려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의 손절은 늦었다고도 볼 수 있죠. 지금은 그냥 좀 관망하는 것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아니 그러면 결국 투자는 리스크 대비 리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본다 그러면 내가 저가 매수하는 그 액션은 배팅으로 봐야 되는 거고 더 올라가면 그게 리턴으로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럼 저가 매수의 단계는 아직 근처에도 안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근처라고 하기는 뭐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건 확신하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정부에서 얘기 들었지만 지금 이제 키는 결국은 정부라고 하는 게 계속 보이고 있고 오늘 또
장 초반에는 분명히 이제 또 기재위에 올라갈 때 기재부에서 이제 양도세 관련된 내용이 빠졌다, 보고 내용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있었다가 그게 또 실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보면 확실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고 한다면 갑자기 정부 쪽에서 뭐 전향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 부양책을 한다고 한다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무조건 바닥이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의 불확실성이 있고 뭐 계속 얘기해 주시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적어도 이제 올해 두세 차례 정도는 녹아 있다고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금리 인하 기대감 플러스 이제 한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좀 녹아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주가는 또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럼 그 이후에 완전히 박살날 거냐 안 좋을 거냐 뭐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물론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베센스 장관이 본격적으로 이제 채권 장기채 발행을 하면서 부양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감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몇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8월 4일 날 초반에 3,105포인트까지 급락해서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3,200선으로 올라갔었던 거고, 그리고 7월 4일, 7월 9일 요때도 마찬가지로 3,100선 초반이 살짝 왔다 갔다 흔들려가지고 3,032까지도 가서 3,000선이 위협받은 적도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3,100, 3,000 뭐 요런 기준으로 설정을 해보자면 몇 정도 돼야 저가 매수, 그래 정부의 정책 요 정도면은 정책 대비해서 지수 자체는 좀 과하게 많이 떨어졌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 확실한 저가 매수다라고 한다면 아예 3,000이 무너져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간다고 뭐 하기는 어렵고 1차적으로는 봤을 때는 저는 한 3,100선 정도? 이게 코스피가 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상승했을 때 2차 상승에서 좀 고점이 3,10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일단은 저항선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무조건 지켜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게 무너진다 그러면 좀 더 파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3,100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더 많이 노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좀 더 불안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 그러면 뭐 시장을 또 끌어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보긴 봐야 되겠죠. 근데 개별 주식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모두 다 가자 뭐 이러면서 이제 안 좋은 것도 다 갈 수 있다, 다 살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 장 코멘트를 좀 들어보자면 힘이 없고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아침 5분, 10분, 15분이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대로 유지한다 하는 이유가 긍정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실망에 따르는데 원복이 되더라도 3,200, 3,300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매크로가 8월달 들어와서 그렇게 파지티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아니지. 미러 해당해가지고 이렇게 종전한다는 거, 이거는 파지티브하게 보이는데 이 파지티브한 게 대한민국의 파지티브를 꼭 하다고 장담할 수가 또 없어요. 왜냐면 오늘도 보시다시피 뭐 파지티브하면 방산 쪽이 이상하게 내려가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유가가 좀 내려가는 건 파지티브 하겠지. 그래서 미러 안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끝나는 거는 그냥 미국하고 이 다른 나라의 그 리스크 온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도 끝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는데 그거는 무너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올라가는 추동력은 다음 주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엔비디아하고 그 나와야 되니까 모르는 거고요. 한미정상에다 그거 받아갖고 조선주 올라간 거잖아요. 오늘 갑자기 왜 빠졌는지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언제든지 이 정도는 빠질 수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한 60일 이동 평균선은 어제 기준으로 한 3,040 몇입니다. 3,040 몇 코스피 기준으로. 그거 무너지면은 좀 리스크가 아주 커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조심하자는 얘기는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타점을 본인 생각보다 낮춰야 되는 거고 더 이렇게 길게 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그냥 한 10월 말까지 그냥 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쉴 수도 있어요. 장표도 못 올라가고. 만약에 55로 온복해주면 바로 3,300 갈 것 같느냐? 저는 노. 예,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매크로가 그렇게 만만하지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금리가 2번, 3번 올라간다는데 2번, 3번 안 갈 수도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업사이드 파텐셜이 아니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모든 게 다 녹아져서 야 이제 진짜 2번, 3번이 아니고 한 번으로 좋게 돼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다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2번, 3번을 가는데 무리 없게 금리 인하가 수순이 잘 된다 이런 것도 판단되는 것도 9월 한 5일, 7일 가지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정중동 내지는 철저하게 많이 빠졌을 때만 조금 걸어가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산 들고 나가는데 우산이 비닐 우산 가지고 나가면 안 되잖아. 큰 우산 가지고 나요.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면 비닐 우산 맞으면 비닐 우산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3시 31분 지나고 있어서 마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네. 별님께서 에라이 땡땡땡 그리고 유저 XE7님께서 원전 스노우볼 굴려진 걸 어떻게 막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따가 원전 얘기, 한수원 얘기, 체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호아진님께서 내 자산은 안전하게 내 품 안으로 땡땡땡 모두 퇴각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김자손님께서 정치가 증시를 말리게 하네. 정책이 중요하다 땡땡땡. 네. HJB님, 정스와님, 엄마와스님. 네. 3004님. 네. 네. 다수삼님께서는 좋은 뉴스가 없다. 올라갈 근거도 없고 라고 하셨고요. 양현성님도 오셨고요. 라플란트님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저기 점심 때 2차 전지 관련돼서 녹화를 또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녹화한 거 보니까 2차 전지가 모두가 깔 때가 또 기회였고 삼성전자도 모두가 뭐라 그럴 때가 또 기회였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아직 비관론이 그게 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채팅창이 내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정부 욕으로 가득해야 돼. 민주당이 어쩌고 뭐 이재명이 어쩌고 그래야 그때 이제 딱 사면은 될 것 같아요. 3040 정도 깨지면 아마 그런 수준이 나올 겁니다. 예. 네, 그 정도 깨지면은 3000이 깨지니 많으니 뭐 난리를 뽀개고 그때쯤 되면은 바닥 내지는 저가 매수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정부도 아마 그런 거를 스킬풀하게 만약에 한다는 사람이 진짜 있다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옆에 듣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안 가게 하고 막든지 아니면 미국 장이 워낙 좋아서 뭐 우리가 뭐 건드리지 않아도 장이 버틸 것 같아. 그러면 그 타이밍을 조금 더 늦출 수도 있고. 근데 아마도 월요일이 분기점이 되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성과를 못 낸다는 거는 분명히 악재 신호기 때문에 오늘이 화요일이죠. 수목 금요일날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전후를 해가지고 뭔가 안 하면은 그거는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3040 그 이하로 가는 게 빨리 온다라고 그렇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기회를 이용하실 수도 있죠. 그 정도는. 오히려 시장이 막 빠지면 또 정부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땡땡땡 쳐주셔서요. 한번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81% 마이너스. 결국 종가가 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벨 딱 끝날 때 한 1% 마이너스였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올라가지고 한 10시 정도에는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프닝 벨 때 한참 분위기 안 좋다가 끝날 때 그래도 괜찮게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프닝 벨 끝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시 클벨 할 때까지 쭉 떨어지고요. 클벨 할 때쯤 되니까 조금 양심 있게 반등해서 0.8% 마이너스 3151 이렇게 끝났고요. 코스닥이 1.26% 마이너스. 오늘도 800선 회복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787 이렇게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네요. 예,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많이 팔았네요. 4,500억 정도 내다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범성공자님한테 한번 시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270 종목이었고 하락이 600 종목이 넘었기 때문에 하락이 월등히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400 종목 정도였고 하락이 1200 종목이었기 때문에 3배 정도가 하락한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코스피의 거래대금인데요. 어제도 코스피 거래대금이 많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8조 원까지 줄었어요. 최근에 뭐 16조 원도 넘었었는데 지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뭐 코스피는 4,500원 순매도했고
선물은 9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순매수했으니까 좋냐라고 보기에는 선물 순매수 규모는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콜은 매도했고 그다음에 풋은 매수했기 때문에 옵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방에다 좀 더 베팅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테마들 중심으로 좀 자금이 쏠리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테마를 보면 네. 오늘 주요 테마 중에서 엔터 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엔터.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엔터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고 반대로 중국 때문에 또 조선주는 또 안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의 한마디로 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안 좋았다.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제 미국장에서는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AIM에도 반등이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가 조금 버텨주지 않을까 했었는데 예상외로 좀 급락이 나오는 그림들이 나와서 뭐 물론 삼성자와 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온 건 아니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의 일부 뭐 급락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약간 불안한 흐름들이 있었다. 더불어서 바이오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것도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펩트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쪽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좀 안 좋은 건데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5조 5천억으로 어제 5조 원을 하였던 것보다는 증가했는데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좀 늘었거든요.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그 분노의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아직은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아서 요거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시장을 주도했던 조방원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까지 쭉 빠지고 오히려 소외됐던 그런 섹터나 종목들이 올라왔다. 근데 올라온 종목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거래대금이 엄청 줄었잖아요. 거래대금은 당연히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출구가 저기 있는데 출구로 나가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 한복판에 뛰다가는 뭐 갑자기 천장에서 못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가상자리에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은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증권지 안 되는 거고 오늘 저는 본 거 두 가지였어요. 파지티브한 게 파지티브 반응을 하는가. 그다음에 수급 자체로 밀어올리는 주식은 가는가. 오늘 보시면은 그 ETF 중에서 코덱스 자동차는 1.6%나 올랐어요. 자동차가. 야금야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자동차. 예. 나쁜 게 반영되고 나서 야금야금 계속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다고. 특별한 뉴스도 없이. 그거 파지티브한 게 좀 희한했고 또 하나는 파지티브한 뭐냐면은 그 비만 치료제. 비만 그 관련돼서 미국에서 다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관련된 주식이 있어요. 얼마나 반응하는가 봤는데 그 정도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말랑말랑한 거, 엔터. 그거는 중국 쪽에서 오픈한다 뭐 해가지고 뭐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원래 많이 갔지만 다른 것도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도 반응한 거 봤을 때는 이게 뭐 케이아스, 뭐 어떤 그 혼란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그지같이 된 거는 그 원전. 그게 좀 일파만파가 좀 컸던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그 조금 예상과 달리 변압기 같은 경우에 어저께 나온 그 이슈가 사실 어저께 정도 빠지면 저는 된 걸로 봤는데 오늘 더 빠졌거든요. 그게 약간 의외, 제 생각과 다른 거. 그 정도로 밀린 거고. 그리고 기사들 봤어요? 어떤 거요? 우리 지금 세법 바꾸라니까 세법 안 바꾸고 다른 법 바꾸고 난리더라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마 외국인한테 신호는 아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갑자기 확 팔면서 삼성하이닉스야 뭐 안 팔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나 같으면 안 들어올 것 같아. 이런 거지 같은 거 왜 들어와? 더 확실하고 들어오지. 근데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나간 종목이 SK 하이닉스 1,000억 원, 삼성 하이닉스 팔았어요. 그거는 시가총액 규정이니까 팔 수 있겠지. 어쨌든 간에 한국 시장 별로 안 들어오고 말랑말랑한 거. 그 무슨 헌터스가 뭐지? 데몬헌터스. 그거가 뉴욕타임즈의 데몬헌터스의 신드롬에 대해서 해설이 나올 정도니까 그것도 약간 피크 기분이 약간 들게 하는데 그런 말랑말랑한 거 말고는 한국의 특색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외국인 입장에서도 있을 것 같다. 확실한 거 말고 이렇게 봐서 주말까지 그거 확인할 때까지 미러 회담 그다음에 이거 확인할 때까지는 잭슨홀 할 때까지는 포지셔닝을 별로 한 방향으로 안 취할 것 같습니다. 계속 눈치 작전입니다. 오늘도 그걸 여실히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환율도 조금 보고 싶은데 1390원 70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것도 외국인들이 나가는데 한 몫을 했을까? 이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지 여쭤볼까요?
이건 일단 오늘은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도 살짝 좀 밀렸고 오전에 좀 강했지만 밀렸고 중국도 약간 밀렸잖아요. 근데 보면 미국에서는 국채 금리가 또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지금 당장 우리나라를 굉장히 안 좋게 보면서 팔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다만 조금 여기서 아까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프로그램 매도가 양시장이 좀 강하게 좌우했었고 프로그램 매도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부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프로그램 매도로 나오고 있는데 뭐 ETF나 이런 것들이 그냥 한국 시장 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라서 지금 당장 이게 전환되면서 한국 시장을 다시 뭐 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진 않네요. 뭔가 새로운 트리거가 생기지 않는다면. 새로운 트리거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업무 보고인데 오늘 기재부 업무 보고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김장현 본부장님 요걸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는데 범성공자 의견도 궁금한데 요게 구인철 부총리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심사숙고 중이다. 50억 원 유지 여부 주목된다. 오늘 이제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결정 시점을 묻는 질의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매일 이렇게 9시부터 3시 반까지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참 뭔가 불확실성을 계속 상존시키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늘어지는 듯하고 이래서 좀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심사숙고하는데 그냥 하겠다라고 강경책을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10억이든 30억이든 50억이든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시그널. 그러니까 좋게 봐야 될지 안 좋게 봐야 될지 그리고 그 기준점은 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간복이잖아요. 지금 보면 계속 간복이 하면서 뭐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시장 반응을 보고 있는데 좋지 않죠. 이것들은 시장의 건전성에도 별로 좋지 않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데 일단 뭐 구인철 경제부총리가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 업무 보고에서 양도세가 빠졌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업무 보고에 빠졌으면 이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굳이 얘기 안 하는 거잖아라고 했더니 막상 질문을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거예요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답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동시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경제 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왜 원론적으로 잘 대답했는데 왜 말 안 해? 누구 닮았나? 원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정치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의 압박도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적인 것, 우리가 정책적인 어떤 증서에 대한 어떤 목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증세에 대한 목표만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걸린다라고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너네가 아무리 떠들어봐라 우리가 정치적으로 말 듣나 우리는 딱 뭐 철학적으로 맞는 방향이 있으면 거기 밀고 가겠다라는 걸로 들릴 수도 있다. 그렇죠.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오전에 나온 뉴스니까. 이게 10시잖아요. 아까 근데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정확하게 시장은 10시부터 밀렸거든요. 네, 여기서 대충 10시부터 쫙 밀렸죠. 예. 이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밀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야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시간 끄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탄자루님께서 이제 외국 자본 입장에서 한국인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 언제나 우상향님께서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해야지 국민 눈치 봐야지 이건 뭔 소리냐 이런 의견을 또 주셨네요. 예, 그리고 스바카님께서 네. 광화문 나가야 되나?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아직도 정치 정책 타령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그냥 평가를 하자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정책하고 정치가 미치는 그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로 봐야 될까요? 한 70%? 50%?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뭐 70% 이상이라고 저는 그래요? 네네.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 투자를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투자할까 말까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투자를 여부를 고민할 텐데 지금 매력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매력이 있냐라고 판단하게 되겠죠. 그럼 질문. 네. 50억으로 파격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어. 파격적이야. 아니 지금 입장에서 그래, 그렇지. 지금 예. 10억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50억으로 한대요. 그러면 3,500, 4,000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가는 건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현재 민주당의 어떤 정책들이 보면 기업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환호했던 얘기들을 보면 주주 친환적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야, 법이 바뀌게 될 거야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배당 관련된 정책들을 바뀔 거야라고 얘기했었고, 근데 보니까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주주 친화적인 건 좋은데 기업들에 너무 안 좋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을 갉아먹네. 여기 노란봉투법까지 들어오면 기업들이 어떻게 활동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당장 지금 보면 군산의 지행 공장이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왜 투자해?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걸,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을 핑계로 대서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자본 빠져나갈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본들이 빠져나갔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수 있냐? 우리나라 GDP가 좋을 수 있냐? 좋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주식 정책 하나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식시장의 정책을 변함으로 인해서 이 정부가 주식시장을 신경 쓰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주식시장을 올리고자 했던 그 의지가 진심이라는 것만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추가로 적어도 이제 셀코리아로 가는 형태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빌드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더 끌어. 나 같으면 그러겠어. 지금 상황에서 나 같으면 정책 천재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찔찔 끌어. 그래서 국민들이 막 원성이 나올 때까지 다 끌어. 그런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들어서 거래세를 조금 올리고, 조세 형평성이랑 원칙에 맞게 거래세만 조금 올리고 대주주 기준은 100억으로 그냥 아예 시원하게 올려버리겠습니다. 이러면 세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래도 말 듣네 이러고 지지율 올라가, 세수 올라가, 거기다가 대주주 양도세 올라가니까 주식시장 활성화돼. 그러면 플레이어들 다 좋아. 이러면 좋잖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정치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그 판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혹시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외국인이요? 네. 일단 먹고 보자. 정치적으로 너무 휘둘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가 뭔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흔들리네. 이게 외국인들이 볼 때는 결코 좋은 거는 아닐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뭐지? 처음에 뭐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이게 정치적으로 내가 어떻게 베팅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자금은 안 좋은 걸 차라리 반영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좋지, 불확실성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는 정말 싫어요. 네,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계속 끊는 건 좋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미래지향적으로 좀 긍정적인 거 찾아보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은 네. 한미 정상회담을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먹을 게 없다. 거기서 깡통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 나락간다. 자,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재계 총수와 코리아 세일즈 전략을 짠다. 순방 동행 기업인 간담회.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기 롯데 신동빈, 현대차 정의선, 이재용, 요 뒤통수는 누굴까? 김장열 본부장님? 김장열 본부장님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롯데는 뭐 할 게 있나? 같이 가면? 롯데 할 거 없잖아. 다 내수인데. 뭐 화학도 안 되고 뭐 없잖아. 롯데리아. 롯데리아 좋다. LA에 수출 있잖아, LA. 수출 기업이었네. 줄서는.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인들 만나서 코리아 세일즈 전략을 논의를 한다 그래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해야 되니까 이 주 중에 총수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너네 어떡할 거야?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김동관, 조원태, 박지원, 구자은, 서정진 다 만나가지고 너네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1대1로 면담을 갖고 협상 전략을 논의했었던 관세 협상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기업인을 데리고 나서 이 기업이랑 미국이랑 뭐 할 수 있는 엮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증시 자체는 떨어지더라도 개별 종목으로 기사 나서 또 오를 수 있는 애들 지금 또 나락간 애들 중에서 반등할 수 있는 애들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네, 반등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조선은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뭐 어디 방문해가지고 뭐 세리머니 하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투자를 반도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반도체 그 관세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가 뭐 삼성이 뭐 얼마 100억 불 이렇게 뭐 한다고 했는데 그걸 대폭 늘리는 건데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여러 기업이 같이 뭉쳐서 규모를 확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부장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동의. 예, 그 트레이딩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조선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셀돈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뭐 있죠? 방사는 관계 없잖아요. 방사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해결이 걔네 입장에 잘 되고 근데 그 안전 보장을 위해서 무기는 한국 것도 산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미국 것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사는 관계 없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 자동차를 또 과감하게 더 투자한다? 뭐 혹시 모르겠다. 뭐 그 정도 투자를 한다는 게 something new가 나오면은 금액이 높아지면은 관련되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 뭐 금 남았으니까 3일 동안의 주가를 빼고 월요일날 갑자기 주말에 무슨 나와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확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한미 정상회담 언제예요? 25일, 26일 요렇게인가요? 네, 25일이죠. 네. 25일이고 23일 날은 일본 만나고 일본 만나는 건 별 신경 안 써서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파월 그게 더 중요하니까. 뭐 그 전에 만나나 보다. 그러면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잭슨홀이 네, 22일. 2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토요일 요때 저녁 되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장에 반영되고 한일 정상회담은 주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찾아보려고요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범송공자님? 저도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관심 며칠 없어. 전이에요. 그러고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26일 뭐 요때쯤. 네. 오케이. 이렇게 스케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3시 52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있네요. 땅비리님께서 3,000원, 에센시스 공모주 매도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미그나이님은 2,000원, 심사숙고해서 200억 하시면 인정입니다. 4,000 갑시다. 야. 그래, 요 정도 패기는 있어야지 뭔가 코스피 4,000이고 5,000이고 가지. 예. 모건님께서 좋은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명민주는 할 수 있는 거 리딩 아니면 정치 엮어서 어그로 끄는 거밖에 없다. 예,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똑똑하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슈 있는 걸로 가볼까요? 섹터, 뉴스, 이슈 뭐가 있을까요, 범성공자님? 뭐 원전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어제 저녁에 갑작스럽게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서울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우리나라가 수주했었죠. 지난 6월에 수주했었는데 요 수주 직전에 이제 2025년 1월에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이제 특허 관련돼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특허 관련 딴지를 걸었죠. 소송을 걸어서 2025년 1월에 이거를 우리가 같이 뭔가 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사업을 하면서 요거를 마무리하자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죠. 근데 그다음에 지금 불거진 이슈는 관련된 내용을 까고 봤더니 우리에게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쪽이 많이 빠졌는데 실제로 이제 수주한 내용들을 보면 그때 처음에 우리가 수주했을 때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당시의 관측입니다. 1월 기사가 나왔을 때 관측이 웨스팅하우스의 조 단위로 로열티나 일감을 주었을 것이다. 이미 그때 관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향후에 다른 제3국 대상으로 원전 수출도 아마 공동 추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번에 서울경제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여기는 이미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얼마만큼 문제가 있었길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냐? 봤더니 이번에 체코에서 수주한 건 2기를 수주했어요. 그러니까 APR 1,002기를 수주했는데 한 기당 9천억 규모의 기자재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사야 되고 추가로 로열티 1억 7,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00억 정도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억 1,400억
달러 정도, 1조 1,4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조 원 정도 수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상했던 수준에서 나온 거고 로열티가 좀 많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어차피 건설할 때 기자재는 들어가는 거니까 웨스팅하우스 기자재 받으면 뭐 나쁜 거 아니냐,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서울경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어요. 핵심 설비는 전체 건설비 지금 보면은 2기를 건설하는데 25조에서 한 26조 정도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13조 정도 얘기가 되는데 그럼 건설비는 건설비 중에서 핵심 설비는 4조 원 정도다, 3분의 1 정도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9천억이면 한 20에서 2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물량이 뺏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지 않냐. 파이가 너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계약 기간이 이번에 50년이 됐거든요. 근데 50년 동안 이걸 한다 그러는 건 50년.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플러스 근데 이게 가장 논란이에요. SMR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혹시 사용되지 않은지 검증을 거쳐라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요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논란이 됐다, 그러니까 원전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 자체보다는 왜 지급에 터뜨렸지? 그리고 누가 줬지? 왜 줬지? 어허, 예리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비밀 조약이에요. 똑같이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부터 들었는데 왜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한 조약인데 이게 샜어요, 기자한테. 누가 줬죠? 누가 줬어? 정부 준 거죠, 뭐. 정부 준 거지. 네. 그렇지. 그럼 왜 줬죠? 타이밍. 기사 쓰라고. 그러니까 왜 이 상태 쓰냐. 기사를 쓰라고 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줘서 이걸 썼냐라고 봤을 때 왜요? 저는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추정해서 여기서 뇌피셜일 수밖에 없어. 뇌피셜이니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일단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올려야 돼. 근데 이걸 공격하는 건 누구를 공격하는 거죠? 윤석열.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성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획이네, 기획.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이게 원전 잠깐만. 어디 전화 왔나요? 대통령실에서 전화 온 것 같은데? 지금 그 주식 양도세 관련된 논란이 한참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시장이 무너질 때 화살 돌리기가 되게 좋아요. 네, 오늘 빠졌을 때 다들 얘기한 게 원전 때문에 빠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전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었죠? 핑계대기 좋지. 전 정부 때문이잖아요. 핑계대기 좋아요. 딱 좋지. 네, 딱 그렇게 칼을 넘기가 좋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정말 뇌피셜인데 만약에 마누가의 성과가 만약에 정말 있다고 한다면 마누가 마스가 다음에 한국 원전을 해외 수출하는 마누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미 협상에서 뭔가 원전과 관련된 협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기존의 얘기보다 좀 더 우호적으로 한국이 좀 더 우호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한국이 우호적으로. 그러면 비교 대상을 딱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정부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끌려가는데 나는 뭐 만들었다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성과를 낼 수도 있어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를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약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치적인 그 부분, 해석과 그 부분과 지금 주가는 완전 거의 상관없는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랬느니 왜 이걸 이 타이밍에 내놨느니 이거는 순전히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고,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는 그래서 호구 잡힌 거야 안 잡힌 거야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호구를 잡혔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일단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체코 원전이 딜레이가 되는 게 더 좋은 거냐? 그러니까 아니면 저 얘기가 작년 7월에 체코가 우리랑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스톱 시키면서 야 우리 좀 지지부진하게 좀 생각해보자 이러고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한 12월 1월쯤 돼가지고 뭐가 바뀌었는지 체코가 그래 그거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웨스팅하우스랑 우리랑 합의를 봐서 체코가 승인을 해준 건데 뭘 합의를 봤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미스테리에 쌓여 있다가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저런 거야. 그럼 과연 그렇게 뭐 비공개로 할 만큼 퍼주기였느냐가 핵심인 건데, 뭐 일부 퍼주기는 있었다고 보지만 이게 비합리적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예전 계약에 비해서 너무 불합리하다, 50년 동안 계속 주는 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을 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이 필요해요. 물론 사후 승인이든 사전 승인이든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럼 웨스팅하우스랑 협력해서 진행하면 에너지부의 승인은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주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으로 손잡고 가는 게 나쁘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용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하락에서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이 원전주로 주목을 받았잖아요. EPC 업체로서. 네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을 해서 플랜트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지금 이 계약에서 밝혀진 것에서 현대건설은 피해가 1도 없습니다. 오. 그렇잖아요. 현대건설은 그냥 자기가 지어주는 거니까 원전이 지어지는 대로 맞네. 지을 수 있어요. 돈이나 받으면 땡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해외 수출에 있어서 뭔가 제약을 받나요? 전혀 없죠. 그렇네요. 오히려 수출에 더 도움이 되면 되지 제약을 없어요. 그리고 현대건설이 여기서 피해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건설주가 빠졌나요? 아니요. 건설주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같이 빠졌어. 이건 오버인 거죠. 그러면 지금 기사에 나온 내용보다 오늘 원전주가 빠진 게 조금 더 센티멘탈 영향이 더 강할 수도 있다. 현대건설 빠진 것도 같이 보면. 그렇죠. 이미 많이 올랐기도 했으니까 뭐 핑계김에 더 강하게 빠진 것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지금 범성공자님이 너무 잘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요 기사가 이 부분인 겁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 설명해주신 내용을 밑지는 장사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가 됐다. 네. 이 원전 수주를 위한 경쟁 과정에서 수익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가 수주 전략을 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원전을 잘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 프랑스, 중국, 한국 뭐 이렇게 원전 잘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효율적으로 가성비로 원전을 잘하니까 딴 건데 거기서 마진을 더 떼주면 이거 완전히 밑지는 장사하는 거 아니냐. 로열티와 일감 떼어주면 이익이 더 줄어들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고 반대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은 확대될 건데 계약 때마다 웨스팅이랑 부딪히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분쟁을 정리를 하고 리스크 없애고 그냥 달라는 거 주고 우리가 여기를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게 더 합리적이다 라고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중요한 건데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 요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95% 동의합니다. 95% 동의합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그 얘기 똑같이 질문했으면 똑같이 대답했을 겁니다. 예. 아이고. 네. 그 5% 동의 안 하시는 건 뭐예요? 동의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더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그럴 수 있다는 컨선, 그러니까 여론몰이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내일 중요해요. 오늘 많이 빠진 거에 한 3분의 1 정도를 한 2, 3일에 돌이키면은 아 이거는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것 같은데 장의 분위기가 힘이 약한 고리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해석이 되면서 질질질질 끌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탈락인 거죠. 그 기로는 이틀날, 이것도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면 다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릴리스해서 이걸 더 강화시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학습 끝났으니까 뭐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다른 그 무슨 경제신문에서 더 심층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반박하고 어쩌고저쩌고 흐지부지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인데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나 기타 등등 EPC는 사실은 관계 없거든요. 관계 없는데 관계 없어도 걔네들의 수주 자체의 모멘텀은 10월, 11월 하반기, 4, 4분기에 나오게 됐어요. 이게 안 나오더라도 주식장에서 힘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탁 건드리니까 확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안 되면 힘이 없다, 장이. 이거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한국에 장이 힘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어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원전이 지금 사실은 싼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탁 건드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탁 건드려줬으니까 의도가 됐든 의도가 안 됐든 간에 2, 3일에 못 들어오면은 그냥 탈락이다. 방산 탈락이듯이 그 현실을 인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입 파악은 나중이고 일단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오늘 다 던진 거지. 오케이. 이렇게. 오늘 두빌 61선 터치했어요. 8.6%. 오늘만 하락해서 오늘 주가로 치면은 지금 6월달 주가로 다시 되돌아갔거든요. 6월 17일이 63,000원 아래였죠. 54,000원이었네요. 54,000원에서 59,000원 사이. 요때가 6월달이었어요. 6월 중순. 그래서 오늘 그때 주가로 다시 되돌아간 거여서 일단은 탈출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끊는 게 나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끊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가정인데 정말 극악한 가정이긴 한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그 원전 관련해서 주요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웨스팅하우스 인수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웨스팅하우스 인수에 접근을 했다 그러면 이 꼴 터트린 게 이해가 되죠. 그렇지. 네. 던지고 다시 받아다니는 것보다 네. 그 시나리오보다 그 웨스팅하우스 우리가 인수하면 이거 계약 우리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난 이거 잘못됐다고 봐. 전제가. 지금은 야만의 시대입니다. FTA도 개똥이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거 지켜야 됩니까? 1조씩 주기로 한 거? 힘없는 사람이 까불다가 죽어. 우리는 힘이 없지. 미국 아야 안 줘 그러면은 두 빌도 그냥 안 짓고 말지. 니네가 줘봐 그러면은 니네 질 수 있어? 우리가 우리 가격대로 못 짓잖아 너네 그 원전 기한도 못 맞추잖아. 지네도 필요해서 짓는 거잖아. FTA도 똥 유지되는데 지금 이건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안 지키면 힘들 때. 그러니까 나 같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버리면 트럼프 돼버리는 거야. 이게 트럼프가 되면 다행인데 트럼프가 되기 어렵겠죠. 필리핀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힘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강하게 나가면 필리핀이네. 미국에서 갑자기 우리가 필리핀 됐어요. 우리가 필리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원전이 갑자기 튈 수 있는. 그렇죠. 원전을 만약 인수한다 그러면 이번 정권은 그 계약 똥싼 걸 딱 치워버리고 오히려 우리 성과를 더 강하게 만들어버리는 성과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게 속보가 떴습니다. 속보가. 속보?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에 대통령실이 또 나섰습니다. 산업부한테 진상 보고하라. 누가 진상인지 가려내라. 라고 대통령실에서 했답니다. 그럼 내일 나오겠네. 내일 보시고 무슨 썰이지 뭔지. 그럼 보고 원전은 대응해도 되는 거예요? 장 끝났는데 보고하죠. 일단 피바람은 불겠네. 아주 애매한 겁니다. 목표주가 최고 높았을 때 16만 원에서 곱하기 제가 났었는데 60% 밑도잖아요. 그럼 손절매가 맞아요. 그러니까 6만 원 깨져서 손절매가 나가는 게 이론적으로 맞아.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거고 정상적이지 않은 해석이 가능한 거고 시나리오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알아서 하셔야지 뭐. 저는 웨스팅하우스 인수 요 설이 아니라면 김덕희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 원전으로 수익이 있어야 저게 납득이 되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UAE 원전 적자 전환된 상황인데 수익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원래 시작할 때부터 장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어느 정부가 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지금 조선 막 하는데 조선도 만약에 MRO 하면 이게 얼마나 흑자가 남을지 알아요? 맞아요. 사실 조선도 그래요. 모르는 거잖아. 정권 바뀌 뭐하고 5년 10년대 바뀌자면 그러지만 가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 갖고 뭐라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주식만 보는 거니까 그걸 몰랐던 게 아니고 다만 SMR 거기서 승인받고 뭐하고 이게 우리 기술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똥 잡았나?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확 다 버리게 된 거거든. 이게 과한 거라고 어떤 해석이 나오면은 반등을 하는 거고 근데 반등을 2, 3일 내에 내려간 거에 3분의 1 못 반등하면 끝이야. 네. 그러면 끝이야. 못 번들까 뭐.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 짓고 미국 시장 보면 2차 전지 괜찮다 이렇게 그런 의견에 사실은 미국이 다시 리쇼어링해서 데려가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공장 짓고 막 그러는 기업들은 생각해보면 미국이 깡패처럼 정책을 펼쳐서 어쩔 수 없이 또 돌아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쇼어링으로 그러니까 자국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에 공장 짓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진짜 TSMC한테 인텔 인수하라고 깡패짓 하는 것처럼 야 너네 마진을 3%나 남겨? 1%만 먹어. 이래도 할 말이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미국으로 무조건 가서 조선 협력해주고 그 뉴클리어 협력해주고 뭐 반도체 협력해주고 2차 전지 협력해주는 게 사실은 그냥 노예짓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진 그냥 진짜 끝만 남겨 먹으면서 그래서 마냥 좋게 볼 수는 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3년만 버텨. 3년? 트럼프가 자빠져 죽든 뭐 하든 간에 그렇게 변하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3년 확실해요? 모르지. 그것도. 그 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3년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죠. 우리 완전 너무 길게 했다. 다음 거 가볼까요? 네, 뭐 희망적인 걸 먼저 얘기할까요? 네, 희망적인 거 해주세요. 네, 미디어 엔터 쪽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 방송 청국에서 방송 콘텐츠 공급 개선에 관련된 조치를 발표했는데 온라인 공식 채널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주요 내용들을 좀 보면 일단 드라마의 방영의 회차 수를 제한을
해제하겠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데 해외 드라마 리메이크를 전면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큰 거지. 그리고 해외 드라마의 쿼터제를 폐지하겠다. 쿼터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드라마 수입 시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 요 중간에 세 가지가 우리나라 드라마 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호재가 됐죠. 그래서 아센시오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사마네트웍스 상한가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CJE는 관련된 전반적으로 드라마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주들도 좀 초반에 강세였는데 엔터주의 강세는 이어가지는 못했어요.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어쨌든 드라마 쪽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다. 저는 올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중국 관련된 컨텐츠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걱정됐던 게 뭐냐면 중국이 밀당을 너무 잘했다 오늘. 네 여기서 당기기를 했는데 조선에서 밀어내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조선 관련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조선 마크를 달고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지은 배가 제3국에서 미국이 제3국에서 활동하게 되면 요거는 중국이 좀 뭔가 심각하게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문제 삼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지 않아요? 왜 상관이 없어요? 한국 배가 중국과의 어떤 분쟁, 뭐 이런 대만과의 전쟁 이런 때 한국에서 지은 배가 거기서 활동한다. 그럼 한국 너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일본어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격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2의 한한령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제재를 가하겠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게 만든다는 다른 쪽에서라도. 네. 그게 오전 10시 46분에 나온 거예요.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한국 다. 네. 그래서 여기에 상쇄됐다고 조선 쪽에서. 우리가 뭐 배를 안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그러니까 힘든 거지. 그렇죠. 이순신의 후손인데 어떻게 배를 만들? 근데 재밌지 않아요? 지금 한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딱 앞두고 이렇게 딱 당근과 채찍 들어주시죠. 근데 그거 말고 또 나온 것도 내가 아까 법 얘기했는데 조선 협력 기금이라 가지고 그런 걸 좀 마련해야 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기재부가 제동을 걸었어. 그런 건 따로 마련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아침에 나왔거든 조선이. 그러니까 조선이 지금 빠진 것이 기대 심리도 있습니다만 손발이 안 맞는 거. 우리 내부적으로 기재부하고 정치하고 다른 거. 그다음에 아까 그 중국에서 견제 들어오는 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그 방산 말고 조선까지 그렇게 무너질 건 없었는데 무너진 게 뭐 야산이 확 빠졌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이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좀 경계감이 있는 거예요. 왜 경계감이 있냐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경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진짜 뭔가 something special한 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3천 근처 가기 전에 something special을 그러니까 3천까지 가놓고 해주겠다. 그럼 3천 가놓고 하면 이게 3,300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건 안 되거든. 3천 강제약 사야죠. 그러니까 3,100 무너지기 전에 이걸 해야지 이게 3,200, 300 전고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지. 이게 3,040, 50만에 그 갈 정도 냅뒀다가 만약에 하면은 그 내려간 거 다시 올라오려면 쉽지 않아요. 정부가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만약 이거를 간보기로 했다든지 그렇게 했다가 내려간 것만큼 반의 반도 못 들어오면은 이거는 아마 저번에 갔던 3,288이 올해 고점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2, 3일 사이에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안 좋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9%, CJENM 6.4%, YG엔더 1.2% 뭐 이렇게 올랐다는 거 중국 얘기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기 전에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그럴 때는 대마가 짱입니다. 네. 대마 말고. 기가 막혀요. 대마 엑기스 가져왔습니다. 대마 종자유 한번 빨아보세요. 오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오일을 빠셔야 돼요. 네, 100% 유기농이고요. 무 첨가물 그래서 딱 요것만 들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냉압착으로 제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 3, 6, 9까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일 냄새로도 맛있네요. 대만입니다. 오일 한 스푼 아침에 마시는 거 아세요? 오일 한 스푼 이렇게 조금 올리브 오일. 요걸로 대신하시면은 딱 건강을 챙기시기 딱인데요. 저희가 3병까지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 소비 기간도 26년 10월 31일까지로 넉넉하고요. 일단 가격이 너무 좋아요. 올리브 오일 굉장히 비싼데 요 대마종 자유 오일은 79,000원짜리를 핫딜가 49,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햄프시드입니다. 햄프시드 오일이고요. 여기 대마 종자유 오일. 요게 여에스더님이 또 팔아가지고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3, 6, 9 풍부하게 함유돼 있고 또 피로 개선, 노화 방지 이런 거에 굉장히 염증에 좋다고 좋아요. 염증에도 피부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그래서 대마 종자유 노딱 붙는다 그러는데 나 여기 써준 대로 읽는 거야. 대마 종자유. 내가 종자를 뺐을 뿐이지. 대마 종자유. 대마유. 대마유. 250ml 3병입니다. Made in Italy.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기농 전문 기업이니까 한번 요거 좋다고? 요게 유행이라고? 한번 내가 해볼까 하면서 79,000원짜리인데 49,000원이면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아니 3병에 49,000원이면 진짜 싼 거예요. 진짜 싼 거예요. 한 스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또록 먹고 온 네. 가족이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는 대마 그런 거 나한테 들이밀지도 말아라. 나는 코리안이다. 이러면 바로 홍삼입니다. 네. 흡수 빠른 홍삼. 이거는 진짜 본투비 코리안이야. 맞아. 예, 1+1. 요게 총 2박스로 네. 넉넉한 2개월분이고요. 진세노사이드 4.62mg 이상 고함량이고요. 빠른 흡수로 활력, 면역력 동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매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나오네요 여기. 음 아 이게 이렇게 흡수 가장 빠르게 하려고 필름 형태로 맞아요. 돼 있는 필름 형태로 거구나.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이 나가가지고 예. 잠시만요. 예, 홍삼 한 장 이렇게 네. 있어요.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이거 안에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뜯어요. 뜯어. 그러면은 홍삼이 이렇게 쭉 하고 나옵니다. 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딱 빼가지고 이렇게 혀 위에다 붙이라고 했는데. 대마 하세요? 아 홍삼 아 좋다. 네네. 이렇게 하면 아주 빠르게 흡수돼서 흡수 빠른 홍삼. 면역력도 동시에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가격 얼마입니까? 가격은 지금 30매 2박스 드리는데요. 놀라운 가격 39,000원에 두 박스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2개월 내내 먹으실 수 있는 겁니다. 흡수 빠르게 이 입천장이랑 혀 끝에 지금 이렇게 흡수됐어? 붙이는. 아니 지금 흡수됐어요? 완전 지금 어때요? 몸이 이거 다 어때요? 뒤집어 엎을 수 있어. 가벼워? 완전 다 이거 뭐야? 다 불러와. 웨스트 한국 남아. 중국 뭐 조선 뭐 불러와. 다 뒤집어 알겠습니다. 엎어. 네. 흡수 빠른 홍삼. 대마 종자유랑 홍삼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 가기 전에 이 그림 잠깐 한번 보시면 지금 시장이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기존 주도주들을 아주 다 두드려 패고 있어요. 보면 지주 망가뜨렸고 금융 망가뜨렸고 방산, 화장품, 원전, 오늘 조선까지 망가뜨렸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를 추구한다고 하면 이제 바이오 또 오늘 망가졌고 또 변압기 같이 망가지는 저승사자가 계속 찾아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바이오가 좀 특이했어요. 바이오에서 급락이 나왔는데 펩트론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바이오 관련해서 딱히 뭔가 이슈는 없었습니다. 펩트론이 갑자기 급락을 했었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8월 14일에 상장한 G2G 바이오가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펩트론이 예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일라이릴리와 장기 지속성 주사제 개발한다고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14개월 지나고 나서 본계약이 체결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펩트론은 그 전에도 한번 하락했던 적이 있었죠. 일라이릴리가 카무루스라는 회사와 약물 전담 플랫폼 기술 이전을 계약을 하면서 한번 하한가를 맞았었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G2G 바이오가 또 일라이릴리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하락했다. 근데 이거는 밝혀진 건 없어요.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루머다, 카더라 뭐 이런 거였는데 펩트론이 빠졌고 펩트론이 빠지면서 뭐 ABL 바이오라든가 다른 그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 현대건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들이 빠질 이유는 없었는데 그냥 정말 시장에서 힘이 없다. 누군가 빠지니까 같이 동반 매도하면서 약간 패닉셀링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를 사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고 심리가 좋지 않은 걸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의 영향은 없습니까? 지금 거래량도 말랐고 약간 투심도 흔들흔들하고 특히나 이제 딱 먹을 만한 거 치려고 하는데 오늘 게임은 또 올랐잖아요. 네. 저 게임스컴 네, 있나요? 게임스컴 기대가 그게 있죠. 오늘 전야제 시작으로 이제 또 뭐 저기 펄어비스랑 막 이런 애들 하니까 걔네는 못 치겠고 좀 흔들흔들한 거. 2차 전지는 최근에 워낙 또 좀 탄탄해서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공매도로 이제 털이 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바이오 쪽은 지금 공매도를 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기술 이전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거든요. 아하. 예전에 뭐 셀트리온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이슈가 있으니까 사실 그거 공매도 집중되면서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수급이나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만 네. 더 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펄어비스가 오늘 급등했어요. 네.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실망했잖아요. 이게 붉은 사막은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실망을 했었는데 게임스컴에서 이 붉은 사막이 시상식 4개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 모두가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 네,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오른다. 라는 것들을 약간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펄어비스를 지금 뭐 당장 사느냐?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약간 도망갈 곳은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안 좋지만 패닉셀링으로 모두 시장을 뭐 도망가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도망가서 숨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런 자금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유동성들은 여전히 숨어 있고 그게 언제든지 시장을 올릴 수 있는 힘도 되기 때문에 뭐 시장의 동향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네네. 붉은 사막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후보에 올라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이게 좋은지 오늘 어떻게 알고? 지금 여기서 게임스컴에서 하는 것도 심지어 데모예요. 데모 버전. 데모 네, 데모 퀘스트 버전. 데모 버전이야.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예고편 가지고 오스카 주는 거지. 야, 예고편 보니까 저거 어마어마하더라. 예. 그 영화 보면 사실 예고편이 나였던 거지. 뭐 어쨌든 뭐 네. 호재는 호재고 주가가 오르는 건 오르는 거니까 네. 그런 이슈가 있었다. 7%나 올랐네요. 7%. 근데 뭐 예고편 보고도 이렇게 시상할 정도면 진짜 좋은가 보다라는 기대감 아닐까요? 네. 어쩌면 지금 사는 게 좋을 수도. 네. 오히려 후속작이 없어서 지금 NC나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후속작이 더 이상 안 나오고 후속작 망해서 더 못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는지도. 예, 왜냐면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나오지 않고 있는 거니까 나오기만 하면 붉은 사막하고 또 막 다른 것도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검은 사막, 검은 사막 시리즈 있었죠. 네, 어, 사막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거죠. 붉은 사막, 또 노란 사막? 뭐가 있었는데 있었어요. 노란 진짜 사막? 있었어요? 아닌가? 초록 사막인가? 검은 사막까지만 네, 들어요. 검은 사막 PC, 검은 사막 모바일, 그다음에 붉은 사막 어... 네까지였죠. 노란 사막은 처음 들어보네요. 노란 사막. 네. 근데 솔직히 게임 중에는 이 게임이 제일 좋지 않나요? 이 게임이 제일 좋지. 아. 사실 오늘 이 광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을 수가 없어. 왜 붉은 사막 뭐 저게 게임입니까? 지금 예고편은 몇 년을 울고먹는 겁니까? 진짜 있는 현실 게임. 이건 나왔잖아 이미 벌써. 넷마블 MMORPG 뱀피르입니다. 네. 사막은 무슨 사막입니까? 지금 뱀파이어의 시대인데 네. 여러분 목 조심하세요. 물립니다. 뱀파이어들의 MMORPG 뱀피르. 올해 매출 1위를 찍은 게임을 2개나 출시한 넷마블. 하이 트라파파 트라파 오이 좌파파. 어우 재밌다. 좋잖아. 뱀피르 뱀파이어 컨셉의 MMORPG를 출시했는데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이고요. MMORPG의 명가 넷마블 게임 믿고 할 수 있는 뱀파이어 컨셉 신선하고 파격적인 컨셉입니다. 거기다가요 사전 등록 지금 하시면 14만 9천 원 상당의 보상을 확정 지급하는데요. 현재 사전 등록 진행 중이고요. 사전 등록하기만 하시면 네. 14만 9천 원 상당의 파격적인 보상을 확정 지급해 드립니다. 이게 현금적으로 가치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걸로 아이템도 사고 게임 플레이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또 원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옛날에 바람의 나라, 어둠의 전설 이런 거 보면 처음에 시작하면 레벨 1부터 거기 토끼 잡고 다람쥐 잡고 넥스는 다람쥐를 뿌려라 이러면서 목도로 이렇게 토끼를 100번 때려야 죽어. 그래야 힘이 생겨. 얼마나 재미없어. 재미없어. 14만 9천 원 바로 주잖아요. 오. 즐길 수 있습니다. 네. 필드에서 사냥만 해도 배당금처럼 쌓이는 다이아, 사냥만 해도 다이아가 무료로 드랍이 돼서 요거를 노력하면 배당금 받듯이 다이아 얻을 수 있는 MMORPG의 혁명 같은 그런 게임 뱀피르입니다. 네. 여러분 방구석에 그 주식만 하지 마시고 게임도 좀 하시고 하시면서 게임주도 괜찮을 것 같네 라고 생각도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해야죠. 이게 게임이죠. 이게 게임이죠. 네. 이게 인생입니다. 네. 인생 별거 없어요. 즐기면서 사세요. 네. 자, 그래서 뱀피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마블의 MMORPG 지금 사전 등록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네.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자료 꼭 하실 거 있으시면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뭘 할까요? 삼양식품 재미없을 것 같고. 꼭 해야 되는 거 있으면 하세요.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안 할게. 그럼 안 해도 됩니다. 예. 아니 왜 오프닝 벨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프닝 벨에 했던 거는 그게 이제 반도체? 저거였죠. 그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트. 비만 치료. 비만 그거 관련 얘기는 그냥 얘기했으니까 넘어갑시다. 네. 아이고 그거 해주세요 짧게. 아니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설명이 길어. 이거는 간단치 않습니다. 자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자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IT 아침에 했지.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스랑 네네. 이런 그 도쿄 일렉트로 네네. 요거 관련된 이슈는 오프닝 벨에서 김정은 본부장님 진짜 상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김정은 본부장님 먼저. 아까 대마 우리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대마 오늘 잘 때도 대마가 생각날 것 같은데 예. 대마 같은 거를 하면은 이게 중독성 있는 건가? 대마요? 대마는 원래? 있는 거죠. 네. 근데 오늘 같은 장은 중독성 있는 음식이나 중독성 있는 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열받아서 이게 뱀피르. 그렇지. 네. 하여튼 그래서 시장은 중독성 있는 뭔가 새로운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뭔가 새로운 스페셜한 게 없으면은 장이 확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Something special. 이게 필요한 날인 것 같아. 블렌디드 위스키네요.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 위스키 이름이 진짜 something special이에요? 모르는구나. 세대가 달라서. 우리나라 넘버원이었어요. 패스포트하고 Something Special이 80년대 후반에 90년에 나와서 90년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집은 게 Something Special입니다. 1988 응답하라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것도 이게 Something Special에 나오고. 저 이상한 데 가야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업소에 많은데 많이 팔았어. 근데 이게 하도 이제 밀려갖고 2010년인가는 이제 탈퇴했다가 지금은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Something Special은 진짜 Something Special합니다. 뒷맛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그래서 마실 때 계속 마시게 돼.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싼 건 아니었는데 막 경쟁이 나와서 2010년도 이거 벌써 한 10몇 년부터 이게 없어져가지고 좀 나이가 좀 되시니까 조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네. Something Special이 필요한 날입니다. 혹시 집에 있으면 구려놓은 거 있으면 10몇 년짜리 오늘 마시고 주무세요. Something Special 딱 과음하고 3일 뒤에 일어났는데 모든 게 다 해결돼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럼 딱 좋죠. Something Special.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범성공자님 오늘의 한마디는요? 네, 이거 보면서 얘기 드리고 싶은데, 네, 저의 한마디는 오빠, 쟤야 나야. 네. 선택해. 오빠 결정해. 네, 약간 이거 한마디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하는데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를 원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선택하면 얄밉기도 한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그림 하나만 더 넣습니다. 동감하세요? 그림 하나만 더 살짝 넣을게요. 동의하지 못하는 거는 왜? 저거는 서로 지금 오빠 쟤야 나야라고 매달리고 있잖아. 매달리는 거지. 지금 상황은 우리가 서로 매달리면서 야 나 너 진짜 좋아해 나 헤어질 거야 이러고 얘한테도 야 나 진짜 쟤랑 맞췄던 그림이 마음은 너야 그림의 왼쪽으로 둘은 둘다 별로 있어. 생각 없어 근데 이쪽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아니 생각이 없지 않죠. 생각이 없었으면 중국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래, 생각은 있어. 생각은 있어. 있죠. 나도 그림 하나 더 추가합시다. 누구한테 조금 더 이 파워가 있냐 이건데 근데 저기에는 일단 미국을 더 크게 그려놓은 것 같은데 의미 있나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하면서 네. 멈추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국과 손잡기는 좀 애매하죠. 네. 그때 다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그림 하나만 넣겠습니다. 예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31. 31 지금 그걸 페이지. 썼기 때문에. 예 31. 오빠 쟤야 나야. The CEO of everything. 이게 트럼프를 그려달라니까 트럼프를 안 그려주더라고. 안 그려주죠. 못 그려요. 그래서 뭐 옛날식으로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버 어딘가 숨어서 하는 거 이거는 기업가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CEO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의 이 기질이 과연 성공할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미러 그다음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진짜 끝내면은 이거는 그 사람한테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드러나든 간에 업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 파월의 연설은 중요하지만 그 3자 회담이 되느냐 여부도 우리나라 주가에는 엄청난 임팩트가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글로벌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를 응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에브리띵에서 CEO라고 지금 주창하고 있으니까 와치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서 오늘 장 마감 여러 가지 부분을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면서 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잘 결정을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쫙 무너지고 나서 그때는 또 이제 또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 수 맞아. 있으니까 또 선제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뉴스와 정책의 큰 방향성을 또 생각하시면 갖고 있는 것도 또 크게 보고 또 배팅을 하는 것도 네. 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띠로링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세법보다 노란봉투법이 더 걱정입니다. 통과되면 파급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동님께서 2,000원. 세수 부족하면 10억 대저택 재산세 2%로 올리죠. 괜한 증시 건들지 말고. 예,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어허음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저거 섞어 먹으면 돼요. 그래서 대마종자유랑 홍삼 두 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괜찮네요. 홍삼을 혀에 올리고 대마 요거 이렇게 쫙 부어가지고 이렇게 가가가가 해가지고 딱 먹으면은 그날 출근해가지고 뭐 일은 내가 다. 건강이 아주 그냥. 예, 사장 나오라 그래. 접선다. 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크님께서 5,000원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4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또 오늘 내일 또 비 소식이 있으니까 비도 조심하시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